그날 나는 사위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87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요. 이제 그냥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 꽁꽁 묶여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자식을 먼저 보낸 여자는 울 기운조차 말라버린다고. 사랑 같은 건 다신 생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내 사위였고 내 딸아이의 전부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장도 같이 보고 이따금 내 손을 잡고 말없이 웃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그저 안타까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는 문득 깨달았죠.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남편과 남겨진 시간을 살아가야 했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랑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고.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엄마로 살 준비가 안 된 채로 엄마가 됐거든요. 그때 내 나이 고작 16, 교복 입고 학교 가던 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사람 눈 피하느라 밤마다 울던 시절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아이돌 이야기하고 수학 여행 준비하는데 난 골방에 앉아 태동이 뭔지도 모른 채 혼자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나가버렸고 엄마는 수건을 던지며 말했죠. 이제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워. 그래서 그 애를 업고 반찬 가게에서 일도 해봤고 고시원 청소도 해봤고 겨울에는 종이컵 하나에 따뜻한 라면 국물 붓고 딸아이 손을 녹여줬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 애 이름이 뭐였더라. 처음 내가 붙여준 별명이 하늘이었어요.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하늘은 절대 자식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비록 세상은 날 버려도 내 딸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래서 그 애가 18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사랑한다는 남자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내가 못 누렸던 걸 그 아이에겐 허락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랑이든 가정이든 따뜻한 밥 한 끼든 그 남자,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두 손 모아 이렇게 말했죠. 장모님, 죽을 때까지 하늘이만 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너무 일찍 깨졌습니다.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제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늘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웃고 울고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손 꼭 잡고 서로만 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행복이라는 게 참 짧더라고요. 살림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밥 먹자 해도 잘 안 먹고 전화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 하늘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도 못 마주쳤고요.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고, 딸 생일도 안 잊었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딸아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하늘이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지고, 아침이면 그냥 창밖만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이가 또 그러더군요. 그 사람, 나 사랑하긴 하는 걸까? 같이 살면서도 나를 못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근데 더 아픈 건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늘이는 자꾸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 애가 집에 안 들어오던 날이 있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응급실이라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사위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하늘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참 이상하죠.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안쓰러웠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겠죠.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두 사람이 같은 상처를 나눠 가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딸이 떠난 뒤 두 사람만 남은 조용한 집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이상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잊으려 할수록 그 사람 말투가 떠오르고 그 사람 발소리가 문득 그리워지더라고요. 하늘이가 떠나고 난 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애가 울지도 않고 밥 냄새도 안 나고 그 큰 집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이었죠. 근데 그 사람, 우리 사위는 꼭 정해진 듯 일요일마다 집에 왔어요. 처음엔 그냥 하늘이 사진 앞에 차 한 잔 놓고 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잘 주무세요? 아직 그 방엔 하늘이 물건 그대로 두셨네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느 날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하늘이가 좋아하던 맛, 아직 그대로네요. 순간 내 눈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끓인 그 국물 하나에 하늘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 사람은 나를 자꾸 지켜보는 눈빛을 보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엔 뭐랄까, 같은 구멍에 빠진 사람만이 아는 허전함 같은 게 있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어요. 집 앞에서 그 사람이 우산도 안 쓰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누구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날 밤, 우린 말없이 TV를 켜고 같은 채널을 보다가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침에 깼을 때
그 사람 머리카락 끝이 내 무릎에 닿아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딸의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나의 마지막 식구라는 걸요. 그리고 아마도 그걸 느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겠죠. 다음 이야기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우리가 함께 넘게 된 순간입니다. 그 아이가 알아버렸어요. 내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거요. 내 손녀, 하늘이의 딸이요. 그날도 그 사람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싱크대에 식기 올리고 나도 평소처럼 뒷정리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방문 앞에 서 있던 손녀가 붉어진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 자리까지 차지하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애는 벌벌 떨면서 손에 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내가 보낸 문자였어요. 하늘이 아빠한테 보낸 짧은 말들. 추워요. 오늘은 좀 일찍 와요. 어제 꿈에 당신 나왔어요. 하늘이 생각나네요. 우리, 그 애가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내가 엄마였던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그 애는 집을 나갔어요. 책가방도 안 챙기고 그저 신발만 신고 말도 없이 뛰쳐나갔어요. 우린 그날 이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오지 않았고 나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엔 다시 밥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돌아온 건 한참 뒤였어요. 며칠 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선생님 손에 이끌려 집에 왔죠. 말없이 들어온 그 애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를 2번 죽이지 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난 깨달았어요. 이 사랑은 내가 품고 있을 순 있어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오지 마요. 그만 돌아가요. 하늘이 곁으로. 그 사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억뿐이에요. 좋았던 시간도, 무너졌던 순간도 다 내 안에 묻고 살아야 하니까요. 몇 년 후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눈이 녹지도 않은 길가에 노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날이었죠. 그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어깨도 한층 작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니, 잘 지내셨어요? 그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일 거라는 걸 난 그때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직장도 옮겼대요. 이제는 하늘이 사진도 가방에 조용히 넣어 다닌다고 했어요. 그 아이, 요즘은 잘 웃어요? 그 사람이 묻더군요. 그 아이란 말에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손녀를 늘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 손녀는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아직도 어색한 눈빛이지만
그래도 가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끓인 찌개를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리울 땐 이 국물 생각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사랑이 이기적인 줄 알면서도 간절했다는 거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젠 괜찮아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늘이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없다고 허전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꼭 함께 있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슴에만 남겨져도 평생을 울리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 이제는 어디에서든 부디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마지막 사랑은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도 그 사랑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은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젠 기다리지 않아요. 예전엔 문소리가 나면 혹시나 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그 사람일까 싶었지만요. 지금은 그냥 조용해서 좋습니다. 하루는 창문을 열어놓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묵은 이불을 털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주름진 제 얼굴이 낯설지 않더군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젠 내 얼굴이 보입니다. 요즘은 마당 한쪽에 화분을 놓고 꽃을 키웁니다. 물이 부족하며 금세 시드는 그 연약한 잎들이 왠지 모르게 예전 제 마음 같기도 해요. 우리 손녀는 이젠 자주 웃어요. 아직도 서로 조심스러운 날도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TV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저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할머니, 엄마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한 적도 있었죠. 요즘은 예전처럼 누굴 사랑하지 않아도 가끔 마음이 차오릅니다. 창문 너머 바람을 보며 차 한 잔 마시고 낡은 책장 넘기며 혼자 소리 내어 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굴 사랑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품고 하루하루를 다독이는 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서야 조금씩 배웁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내 삶을 흔들었지만 결국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도 아마 마음속에 하나쯤은 남겨둔 사랑이 있겠죠. 지금은 곁에 없어도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 아닐까요?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 말이 요즘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꺼내도 눈물부터 나진 않아요.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마음이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꼭 옳아야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움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장모였고,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을 혼자 먹어도, TV를 혼자 봐도 조용한 오후가 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삶은 남아있고 나는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로 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만큼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가슴이 시리고 조금은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괜찮았다면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작은 온기가 머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